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9일 밤 8시 32분입니다. 예상대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6시 본회의에서 참석 인원 170명 중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가결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9월 27일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미국, 캐나다 순방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그 해임 건의안 내용에 보면은 사실과도 다른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되었고, 해임 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첫 보고로부터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에 붙여지는데, 9월 30일 오후 2시까지 표결에 붙여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니까 오늘 처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제 박 장관의 거치는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은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문답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박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거부할 때 협치가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로 동분서주하는 분이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답함으로써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박 장관까지 포함해서 7번입니다. 1955년 이승만 정부 시절에 임철수 농림부 장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장관, 1971년 오치성 내무장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장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임철호, 권오병, 오치성 장관은 당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면은 강제 규정으로서 물러나도록 돼 있었으니까 이거는 뭐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임동원, 김두관 장관의 경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임동원 장관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하지 않고 임동원 장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김두관 장관도 노무현 정부 때인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다만 국회 해임 건의안을 거부하고 재신임한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합니다. 2016년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묵살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헌정사상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을 수용하지 않는 두 번째 사례가 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생각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전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록 두 번째이기도 하지만은 거부했을 경우에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 문제,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시비에 오랫동안 휘말릴 것은 각오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국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참석해가지고 과반수가 찬성을 하면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게 거의 대부분의 경우인데,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되니까 형식 논리로는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을 때는 국회의 의사가 더 강하게 반영된다는 것이고, 그것을 대통령이 거부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해임 건의안은 다른 법안보다 무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의회의 해임 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 생길 정치적 부담을 각오하고 밀어붙이면 또 밀어붙여집니다. 이건 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지금 해임 건의안이 그 내용이 굉장히 무리란 것도 사실입니다. 국익 훼손이라고 그러는데 국익 훼손을 따지려면은 문재인 정권 하의 국방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모조리 해임 대상이었죠. 그런데 아까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던 대로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박진 장관이 이번에 열심히 뛰었습니다. 런던에 갔다가 뉴욕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녔고 윤석열 대통령이 열심으로 뛴 거 사실입니다. 그중에 뭐 몇 가지 의전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것은 다 사소한 문제입니다. 국익에 비하면 그건 왜 그 당사자인 외국은 아무 가만히 있는데 특히 영국 조문 외교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시간이나 가가지고 거기서 연결식에 참석하고 찰스 3세 리셉션장에도 참석해가지고 직접 조의를 표하고 조문록에 글을 쓰고 했잖아요. 그만하면 된 건데 다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안치되어 있는 왜 거기에는 왜 가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 가지고 조문 외교 실패다라고 규정하고 이걸 장관 끌어내리는데 이렇게 적용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또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감정적 반응이 나왔을 것입니다. 어제 영국 외무장관이 한국에 왔어요. 박진 장관을 만나서 첫 마디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셔가지고 조문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조문 없는 조문 외교라고 얼토당토 않는 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만약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내가 임명한 장관은 민주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즉 마음 안 들면은 멋대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해임 건의안 내가지고 다 받아들이도록 하면은 내 인사권을 빼앗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봅니까? 그러니까 국회 관례나 이런 걸로 봐서는 받아들이는 게 통상적이지만은 그것은 야당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가 문제고 지금 민주당이 더구나 이재명을 대표로 뽑은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성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박진 장관을 보호함으로써 다른 장관들에게도 소신대로 일하라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오히려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